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 과목을 이제 아마 2학년 이제 때 들을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될 텐데, 이제 대학교에서 지정해 놓은 핵심 이수 과목이 있고 권장 이수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제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줄 텐데, 자, 보면은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여러분들 이제 1학년 학생들은 뭘 배우냐면은 공통 과목을 배워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거의 시간표를 짜지가 않고 보통 그냥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뭐 공통 국어, 공통 수학, 영어, 그다음에 한국사하고 통합사회, 그다음에 통합과학, 그다음에는 뭐 기술과정, 그다음에 정보 있고 또 제2외국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수능을 볼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뭐예요? 한국사하고 그다음에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은 1학년 때 배운 내용으로 그대로 수능을 보게 돼요. 나머지는 공통 교과 과목으로 그냥 다 이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에 올라가면은 이제 일반 선택하고 융합 선택, 그 다음에 3학년을 가게 되면은 진로 선택하고 융합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선택에서 화법, 언어, 독서, 작문, 문학, 이거는 국어죠. 이거는 수능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대수, 미적분, 확통도 수능 과목입니다. 영어 1, 2도 수능 과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없어요. 수능 과목 자체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바뀌기 전 과정으로 치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2 과목에 해당이 돼요. 2. 뭐 물리 2, 화학 2, 생명과학 2 하는 2 과목에 해당이 되고, 사탐도 조금 더 이제 과목 선택 폭이 조금 다양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반 선택하고 융합 선택, 그 다음에 진로 선택하고 융합 선택에서 여러분들이 이수해야 될 과목을 학점을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해야 될 과목은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학과로 지망을 해야 되고 할 거고, 대충에 대한 가닥은 이 선택 과목을 아마 1학년 말쯤에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가기 전에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가닥을 좀 잡아놔야 됩니다. 내가 무슨 학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문학 계열로 갈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문과 계열에서 어문학 계열 갈 학생들은 선택을 하고 수능에서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보는 학생들도 있고 안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학생들은 제2외국어는 안 봐요. 이제 문과 학생들 중에서도 어문학 계열 갈 학생들은 이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동고동문 아니면 뭐 중문학과, 일본어, 일문학과 이런 데 가는 경우에는 저걸 보고 가는 게 좀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고1은 공통이고 2, 3학년은 일반 선택, 진로, 융합 선택에서 이렇게 조합이 되든지 이렇게 조합이 돼요. 그래서 학교 사정하고 개설 과목에 맞게 수강을 하는데, 이게 다 어느 학교나 다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특정 과목은 학교 선생님이 부족해서 또는 학생들의 요구가 부족해가지고 개설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과목 또는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경우는 뒤에서 선생님이 다시 좀 설명을 해줄 건데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대학별, 학과별로 핵심 과목이나 이수 권장 과목에 맞게 이거를 선택을 해서 꼭 들어줘야 됩니다.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선택 과목 중에 여러분들 대학에서 요구하는 핵심 과목이라는 게 있고 이수 권장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핵심 과목은 뭐냐면은 어떤 대학 학과나 학부를 지원을 했었을 때 거기서 이 과목을 듣고 오지 않으면 우리 학과에서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꼭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를 가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공대의 베이스는 뭐냐면은 물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리를 꼭 듣고 와야지 안 듣고 오면 못합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학과나 아니면은 다른 뭐 통계학부나 수학 관련된 학과, 뭐 수학교육과 여기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미적분학을 꼭 듣고 와라. 이렇게 학교에서 꼭 이수를 해야지 대학을 와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지정해 놓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핵심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이 학종에서 나중에 얘는 이 과목을 이수를 안 했네, 그럼 우리 학과 들어와서 공부를 하기가 힘들겠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목을 꼭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 과목과 더불어서 뭐도 있냐면 이수 권장 과목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꼭 들어야 되지는 않지만 들으면 좋다가 얘기지만은
거의 들으란 소리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학별로 한 10개 대학은 발표를 해놨어요. 대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아니면 대기업 홈페이지 가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내가 쉬운 과목 해서 점수 좀 따기 쉬울 것 같은 과목을 선택을 해버리면 나중에 여기서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저 과목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2학년 때 선택 과목 할 때 그 결정을 좀 잘 해야 되고요. 특히 핵심 이수 과목은 선택을 하면서도 거기서도 좀 좋은 학점을 따기 위해서 성적을 좀 잘 받아야지 아무래도 내가 이 학과에 적성이나 재능이 있다라는 거를 어필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대학별 입학 사정관들이 가급적 이수 권장 과목까지 들을 거를 권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확인해 주고 들어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건데 이제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이게 핵심이나 권장 과목이 개설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외부 공동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 과목을 두세 개 학교에서 모아서 한 학교에 모아가지고 개설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가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수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외부 공동 과정으로 들으면 들은 과목은 학생 기록부에 그대로 기재가 되고요. 그 담당 교사가 세특사항까지 다 써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을 내가 꼭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 개설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외부 공동 교육 과정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과목을 이수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웬만한 거는 개설이 돼 있기는 한데 특별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목은 근데 얘가 좀 경쟁이 치열해요. 이게 외부 공동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올해부터 생긴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좀 더 잘 꾸미고 싶은 학생들이 욕심을 내서 듣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과목들이 심화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에서. 그래서 이게 동일 과목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름이 비슷한 과목 정도를 이수를 해주는 것까지는 학생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입학사정관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외부 공동교육과정을 하는 게 이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 다음 장에서 해줄 거고, 이게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핵심 권장 과목이 존재해요. 보통 수학하고 과학에 있어요. 문과 계열로 가는 학생들한테 사회 과목에서 권장 과목하고 이수 과목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지리학과나 아니면 인문학과나 사회학과나 가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꼭 이 과목을 듣고 와라라고 대학에서 지정을 해놓은 건 없는데, 자연계열이나 이과계열, 의학학 계열로 가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주로 자연계열에서 정해놨어요. 특히 수학, 과학 과목이 제일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핵심 권장 과목을 안 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공통 과목 있잖아요. 공통사회. 거기 안에서도 충분히 학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해놨는데, 대신에 여러분들 그 문과학과 중에서도 전경계열이 있거든요. 경영학과, 경제학과, 아니면 뭐 정치외교학과 이런 학과들을 모아놓은 곳을 전경계열이라고 하는데, 경영경제학부는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를 권장 과목으로 서울대학교는 지정을 해놨고, 아마 좀 중상위권 이상 학교들은 아마 저 학과는 수학을 좀 많이 하거든요. 경영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통계학부도 문과로 지정이 돼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요새 통계학과가 되게 많이 핫하거든요. 왜 핫하냐면 통계학부 AI에서 빅데이터의 기본이 통계학이에요. 알고리즘을 내는 것도 통계학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본은 다 빅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조합을 해내느냐인데, 이 빅데이터의 기본이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도 그래요. 내가 어떤 컨텐츠를 자주 본다라고 하는 통계에 근거해서 추천 동영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새 통계학과가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학과 중에 하나고, 대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밀어주는 학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학과를 가기 위해서도 당연히 수학 관련된 학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계학부니까 확통은 당연히 듣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적분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들으라라고 요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외부 공동교육과정은 여기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이제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이제 학교끼리 서로 협력을 해서 이 과목을 개설을 학교를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해서 2개 이상 학교 학생이 여기에 다 모여요. 3개 학교가 모여가지고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 특정 과목을 개설을 해놓고 수강 인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강 신청이 빨리 아마 지금 거의 끝났을 거예요. 2학년 때 보통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1학기, 2학기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2학기 때 뭔가 듣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는 방과 후에 가서 듣는 거거든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특정 학과 가고 싶은데 이 과목 들으면 나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저 선생님이나 아니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가면은 공동교육과정으로 검색을 하면은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걸 확인해 주면 되고. 그리고 요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학습을 더 많이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게 학업 의지랑 학습 능력에 좀 더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요게 블루오션이에요. 그래서 경쟁력은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생계일부 세특에다가 이 담당 선생님이 써줘요. 내 담임 선생님은 아니고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듣는 수강생들에 한해서 써준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세특이 좀 더 풍부해지겠죠. 만약에 이거를 듣는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전 사항에 기록이 되는 정규 과목이에요. 이거를 그냥 개설해서 듣게 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우리 학교에 없기 때문에 공동교육 과정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중도 포기는 안 돼요. 듣다가 생각해보니까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니면은 어려워가지고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아. 해서 중도 포기는 안 돼요.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그러니까 얘를 들었는데 성적이 안 좋아. 이런 마이너스예요. 들을 거면 진짜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아야지. 듣는 의지까지는 좋았는데 가서 듣다 말다 흐지부지 해가지고 출결 제대로 안 나오고 성적 안 나와버리면은 그냥 이거는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중상위권 이상 학생들, 상위권 이상 학생들한테는 분명히 어필할 수 있는 메리트가 될 거예요. 근데 중하위권 학생들은 기본 본인 정해놓은 학교에서 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일단 우선이고, 그 다음에도 여력이 되고 내가 학생부를 좀 더 풍부하게 꾸미고 싶다라고 하면은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된 과목에 한해서만 가능해요. 개설이 된 과목은 다른 학교 가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공동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제 10개 대학, 스카이 서성한에 해당하는 학교 이제 입학 담당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학교 교육 과정에서 개설된 과목, 내가 선택하고 우리 학교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과목에 대해서 뛰어난 성적하고 활동을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근데 만약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의 핵심 권장 과목이 아까 얘기했죠.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 학교에 개설이 안 된 경우에는 의미가 있고, 근데 얘를 듣는다고 해서 당락을 정할 만큼 좋은 메리트를 가져가는 거는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비슷비슷한 학생들이 온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 한 줄이 더 들어가는 거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원래 기본 과정 성적이 안 좋은데 얘를 더 듣는다고 얘가 추가가 되진 않지만 비슷비슷한 학생들이 모였을 때는 이게 추가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학생이 의지가 있다, 세특에 의미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 수학, 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아예 언급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과목이라든가 가끔 그런 과목이 있어요. 항공운항과 가기 위해서 승무원 관련 무슨 과목들이 있는데 아무짝에 소용없다,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이 공동교육과정 이수가 학업적 의지 영역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다, 이 학과를 위해서 준비했다. 즉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에 뛰어남은 아니고 학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럼 이거는 뭘로 판단을 해줘야 되냐면 내가 선택한 과목 점수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A, B, C, D로 나오는. 그러니까 진로 선택이나 일반 선택에서 조금 우리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에서 성적을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걸 통해서 더 학생부를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학교 학생 중에는 이거 안 들은 애들이 더 많다. 하지만은 들었을 때 분명히 메리트는 있다라고 입학사정관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 파트에서는 듣는 게 분명히 메리트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과목은 크게 메리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나 다른 과목은. 자, 그래서 요게 학과별로 핵심 과목하고 권장 이수 과목을 지금 5개 대학 정도 해서 추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전기전자, 뭐 경희대, 고대, 성균관대학교, 연세대, 중앙대, 여기서 들어야 되는 이제 수학하고 과학 과목. 핵심 과목에서 수학은 대수, 미적분, 원, 투, 기하죠. 대수하고 미적분 1까지는 무슨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이니까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고, 여기를 가고 싶으면 미적분 2하고 기하까지 들어줘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에. 그리고 당연히 5기 학과들은 다 무슨 학과 같아요? 물리 관련된 학과들이거든요. 전기,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물리, 화학, 그 다음에 이 역학과 에너지하고 전자기와 양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왔던 선택 과목 중에서 예전에 2 과목에 해당하는 뭐냐면은 진로 선택 심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앞에는 일반 선택이고요. 물리학, 화학은 요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물리학에서 파생되어 있는 2가지의 심화 선택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계열로 가고 싶으면은 심화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을 물리 2개를 선택을 해서 들어야 되겠죠. 결국에.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컴퓨터 관련 학부. 요거 이제 여학생들도 많이 좀 선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자 학생들도 IT 계열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데, 뭐 컴퓨터 공학과, 소프트웨어 공학과, 뭐 IT 관련 학과, 그 다음에 사이버 국방학과, 저기는 좀 유명했죠. 사이버 국방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기는 이제 4년 내내 다 장학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고대에서 졸업하고 나면은 정보사에 취업이 되는 바로 공무원 같은 정보사령부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학과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연세대 IT융합과, 뭐 AI학과,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교과는 없지만 수학에서 미적분하고 기하, 그 다음에 권장 과목에서 확통하고 인공지능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을 이수를 해야지 갈 때 크게 불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과목을 들어야 우리 학교에 이 학과에 와서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저 과목들은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물리학과하고 기계공학과는 베이스가 뭐예요? 물리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대부분 이제 수학에 몰려 있죠. 수학하고 과학에 몰려 있죠. 그렇죠? 수학도 보면은 대수, 미적분은 기본이지만은 미적분 2하고 기하는 필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자연 계열로 가려면. 그 다음에 물리학과는 당연히 물리학, 그 다음에 이게 일반 선택, 이게 심화 선택이에요. 여기에서 물리에서 파생된, 기계도 물리, 화학의 역학과 에너지하고 요거도 여기서 파생된 심화 선택 과정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하고 수학교과에서는 권장으로는 화학. 물리학과에서 화학도 되게 많이 배워요. 그 화학과로 선택하더라도 아마 화학이 핵심 과목이면은 물리가 권장 과목일 거예요. 서로 양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기계공학과에서는 나머지 이 물질과 에너지나 화학 반응 같은 물리 화학을 주로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저 학과를 가고 싶으면. 그 다음에 건설 건축 여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사회 기반 시스템 공학과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무슨 학과인지.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공학과라고 써 있으면 저기는 토목학과예요. 원래는. 예전에. 이름을, 토목을 학생들이 약간 비선호하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바뀌어놨어요. 사회 환경 시스템 공학부 이렇게 돼 있으면은, 토목학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돼요. 도시공학과, 여기 딱 있죠. 사회 환경 시스템 공학부. 여기가 토목이에요. 건축이나 토목은, 과학은 따로, 핵심 과목에는 없지만 수학은 미적분 2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미적분 2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이과학과에서. 그다음에 권장 과목 수학에서 기하, 물리학. 그러니까 수학에서 미적분 2하고 기하, 그다음에 확통 해주면은 쓰는 데는 수학은 크게 어느 학과든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태까지 봤었을 때. 그다음 이제 수학과는 당연히 과학은 없지만 수학은 다 들어줘야 되겠죠. 일단 수학과를 가고 싶으면 수학과, 수학교육과, 화학도 마찬가지로 핵심 교과는 화학이지만은 권장 과목에 물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2개를 같이 엮어서 가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학과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경희대가 화학과가 2개 있죠. 응용화학과가 있고 화학과가 있잖아요. 경희대학교가 여러분들 캠퍼스가 2개 있어요. 이거 이원화 캠퍼스라고 하거든요. 서울에 경희대학교가 있고 회기동에 어디 있냐면은 용인에 국제 캠퍼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성균관대학교도 보면은 저 대학로 옆에 있는 해화동에 거기는 문과밖에 없어요. 문과학과는 거기 있고, 그다음에 이과 모든 이과학과들은 성균관대학교는 어디 있냐면은 용인에 있는 죽전캠에다 저기 수원에 있는 율전캠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원화 캠퍼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졸업장은 그냥 성균관대학교로 나와요. 내가 수원에서 나오더라도. 근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 경희대학교 응용화학과는 어디 있냐면 용인에 있어요. 용인 국제 캠퍼스에 있는 거고, 화학과는 서울에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 학과 이름이 다르고, 예, 배정돼 있는 대학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캠퍼스들의 또 확인을 조금 해봐야 돼요. 고대 같은 경우에도 캠퍼스 2개 있죠. 예, 서울 캠 있고, 안암 캠 있고, 세종 캠 있고, 이제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캠퍼스가 있는 데가 좀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여기 송도에 이제 미래 캠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어디 있어요? 원주에도 하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재료, 화공, 고분자, 에너지 여기도 되게 이제 핫한 파트고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파트에 해당이 돼요. 여기는 이제 화공이나 선생님도 이제 화공 나왔는데 여기 가서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물리하고 공대는 대부분 물리랑 화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물리, 화학 해놨고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는 다 화학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그다음에 전자기와 양자하고 역학적 에너지는 물리에서 파생되어 있는 심화 선택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 화학을 기본적으로 해줘라 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뭐예요? 생명과학이나 환경이나 생활과학이나 농림 관련 학과들에 해당이 돼요. 뭐 보통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생명공학과, 유전공학과 이런 학과들 좀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런 학과들에서는 특히나 당연히 뭐 들어줘야 되겠어요? 생명과학 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이 화학이에요. 화학하고 생명과학. 그리고 이제 세포와 물질 대사랑 생물의 유전은 생명과학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원래 생명과학 1이라고 하는 과목 안에 유전 파트가 들어있었는데 거기서 유전이 아예 빠져나와 버려가지고요. 심화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권장 과목에는 물질과 에너지 화학이고 화학 반응의 세계도 화학에서 뻗어나온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좀 더 중점은 어디다 뒀어요? 생명과학에 뒀고 조금 더 부점은 화학에다가 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의학, 약학, 의학학 계열 가기려면 보통 이제 아주 상위권 학생들과 그죠? 여기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건 계열도 이제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 보면은 의대, 한의의 약학과 뭐 치의학과 여기가 보통 보면은 수학은 미적분까지, 그 다음에 과학은 화학, 생명과학, 그 다음에 나온 게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은 생명 파트죠. 그죠? 그 다음에 약학에서는 생명보다는 약간 또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줘요? 화학. 왜냐하면 화학은 양리작용이나 화학 구성 성분을 따져야 되는데 대부분 화학 파트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이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학과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요. 의대 다음으로. 네, 그래서 보면은 선택 과목에서는 학과의 특성에 맞게 그죠? 화학이나 생명과학 쪽에 많이 포커스를 두죠. 수학보다는 과학의 선택 과목이 좀 더 많죠. 여기서 필수적으로 핵심 권장 과목 자체가. 수학도 보면은 이건 어차피 3개는 수능 과목이니까 기하랑 미적분. 여기서는 기하까지는 의학에서는 필요는 없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간호랑 보건. 여기도 여학생들이 좀 많이 선호하죠. 보건학부. 특히나 뭐 임상병리학과라든가 아니면은 뭐 치위생학과라든가 아니면 뭐 바이오의학부, 의공학부 이런 데가 이제 보건 계열에 해당이 되거든요. 되게 선호도가 좀 많이 높아요. 네. 간호는 또 어느 학교라 좀 많이 개설돼 있기도 한데 간호가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좀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면허를 갖고 있으면 어찌됐든 어느 과정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 만족도가 그닥 높지는 않지만 선호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기는 대수하고 미적분하고 확통, 딱 수능 과목만 들으면 되는 거죠. 이거는 핵심 과목 자체는, 그지? 그리고 권장 과목에 미적분이 들어가 있고 생명과학하고 생명과학에서 파생된 진로 선택, 그리고 화학하고 화학에서 파생된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학에서 권장 이수 과목을 발표를 한 걸 보면은 문과학과는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어문학 계열, 인문학 계열, 뭐 사회 계열, 상경 계열, 정경 계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상경 계열에서 경영경제학부는 미적분이나 확통은 들어주면 좋은 권장 이수 과목이지만 그러니까 자연 계열로 간다라고 하면은 들어야 되는 또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이게 고교학점제에서 보면 왜 이렇게 권장 과목하고 핵심 과목을 나눌 수밖에 없었냐면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공통 과목만 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문과는 가서 필수적으로 선택 과목을 안 하더라도 대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특히나 선택 과목에서 심화 과목을 안 하고 와버리면 미적분학 안 하고 공대 왔다고 생각하면 암울하거든요. 미적분을 기본으로 해서 안 쓰는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대학들도 반드시 이 과목은 듣고 와줘야지 어떻게 된다? 우리 대학 또는 우리 학과에서 수업을 듣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들을 잘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진로 과목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 1학년 겨울방학이 되기 전까지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어느 정도 정해야 돼요. 이게 근데 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내가 아직 뭘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는 어느 쪽으로 가야지 내 적성에 맞을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자율전공학부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하기는 해요. 일부 많이 뽑아요. 한 100명 뽑는 데도 있고 5, 60명 뽑는 데도 있는데, 근데 자율전공학부는 또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왜냐면은 일로 가서 어디든 갈 수 있다 라잖아요. 근데 물론 가서 약간 성적 순으로 나누기는 해요. 학과가 아니라 학부로 뽑는 데 같은 경우는 그 학부 안에 학과가 여러 개가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학과에서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전공 선택을 하려면 그것도 성적 순으로 하거든요. 보통 원하는 순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계열 선택을 어느 정도 빨리 하고, 그래서 필요한 과목을 빨리 선택해서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득이에요. 문과 학생들은 크게 고민할 필요가 많이 없거든요. 솔직히 문과로 어문학 계열이나 일로 갈 학생들은. 그러니까 근데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학과나 진로, 대학에 따라서 빠른 선택, 그리고 좀 더 빠른 준비가 필요해져요. 또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선택 과목이나 진로에 대해서? 아무거나 괜찮아요. 질문하세요. 그럼 선택 과목은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1학년 여름방학을 할 때, 그때 보통 이제 안내문이 나오고요. 그래서 2학기 시작을 하면서 보통 수강을 해갑니다.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선택을 하면 없어요. 이게 1대1 교환밖에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다른 과목을, 현재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과목 듣고 싶으면 내가 글로 가고 거기서 하나가 나랑 나와서 바꿔야 돼요. 이게 교과서를 신청을 하고, 학교에서도 이제 행정이나 이런 처리 때문에 예전에 이제 문이과 바꾸는 거 같은 개념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문이과 개념은 없지만 선택 과목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이 아마 못 듣게 되는 경우는 없을 텐데 여러 반이 생길 수는 있죠. 아니면 한 반에 수강 인원이 좀 많던가, 학교의 선생님의 사정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1학년 1학기까지는 좀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내가 일단은 자연계열 학과로 갈 거냐, 인문계열 학과로 갈 거냐에 대한 큰 가닥은 나누고, 그래서 그때 선택 과목을 그러면은 내가 그 중에서도 공학계열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뭐 이학계열로 갈 거냐, 그 다음에 보건계열로 갈 거냐, 의학학계열로 갈 거냐,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거기까지 짜줘주면 좋긴 하겠지만은, 봤었을 때 크게 보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그죠? 일단은 기하하고 대수 기하, 미적분 2가 1까지는 어차피 수능 과목이니까 미적분 2하고 기하를 수학을 해놓으면 수학에서는 어디든 가는데 지원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죠? 이제 과학이 문제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치? 어차피 심화 선택, 진로 선택은 3학년 때 가서 하는 거니까 그건 2학년 여름방학 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선택을 1학년 여름방학 때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크게 그래도 계열은 봐야 되겠죠. 화학 계열이냐, 공학 계열이냐, 아니면은 생명과학 계열이냐, 의학학 계열이냐. 그거 정도는 큰 가닥은 좀 빨리 나눠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있다가는 원하지 않는 학과로 끌려가야 돼요.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또 질문. 적성 검사 같은 거를 학원에서 한다 했는데 네. 언제쯤 하는지 알까요? 적성 검사를 일단 우리 학원에서 한 2년 전에 했는데, 예, 뭐 수요가 좀 있으면 한번 잡아서 할 수 있겠죠. 학원에서 한 5명 이상만 나오면 선생님도 그 단체로 신청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 계열로 좀 장점이 있고 어느 쪽 계열에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나의 적성에 맞을지, 그다음에 내가 좀 약한 과목, 좋은 과목에 대한 그 결과지를 받아보면은 본인 평가를 본인이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잘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설 때, 그 적성 검사를 좀 한번 해보면 도움이 좀 많이 돼요. 특히나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아마 고등학교 때는 거의 없을 거고요. 만약에 5명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모아서 한번 진행을 해줄게요.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단체로 하게 되면. 또 질문 있어요? 근데 그 이과 쪽은 아무래도 음. 그 선택 범위가 네. 넓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과는 네. 아무래도 좀 그냥 언어 쪽으로만 딱 되어 이제 크게 어문학 계열, 그다음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보통 아니면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생활과학 계열, 그렇게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인문과학 계열에 하면 뭐 인문학과, 뭐 그다음에 역사학과, 뭐 고론학과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그 경상학과들이 거기 있어요. 정치외교학과, 물리학과, 무역학과, 그다음에 사회과학 계열에 있는 게 뭐 언론정보학부, 그다음에 신문방송학과, 뭐 요런 학과들이 그쪽에 계열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문학 계열은 알다시피 무슨 어학과, 문학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생활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거기 패션학과, 의류학과, 의상학과 뭐 요런 학과들이 이제 그쪽에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생활과학 계열로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고 예체능으로 빠져 있는 학교도 있어가지고 학교마다 분류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문과는 크게 그렇게 4계열, 학과는 아무래도 자연계열이 좀 더 많죠. 그리고 전체 인원으로 본다라고 해도 자연계열이 조금 더 많기는 해요. 유사학과들도 많고. 근데 뭐 사회과학 계열에 뭐 회계학부나 세무학과나 뭐 이런 학과들도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재미는 없었겠지만 취업 시장에서는 문과 학과 중에서는 보통 많이 선호하는 학과이기도 해요. 회계, 세무, 그쪽 관련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서비스학과 같은 경우도 있기도 하고, 이게 또 4년제 대학이랑 2년제 대학이랑 개설해놓은 학과나 이런 폭들이나 스펙트럼도 좀 많이 달라요. 요새 2년제가 거의 없죠. 3년제니까 일반 단과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전문대라고 하는 학과들도. 또 궁금사항 없습니까?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해서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조금 빨리 정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핵심 과목이랑 권장 이수 과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아마 늦어도 올해 5, 6월까지는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텍스트화된 문서를 좀 받아보고 싶으면 대교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